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중동 정세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중동 정세가 있고, 또 러시아제 무기 역시 까보러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흥미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존하는 방공 무기로는 요격이 대단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 당시 이스라엘제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 당시에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을 향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스라엘제 바락-8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아제르바이잔 정부 고위 관리가 현지 시각 3월 1일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아르메니아군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를 향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이 미사일은 수도 방공 임무에 투입되었던 바락-8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인도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바락-8은 지상용으로도 제작되어 인도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된 바 있는데요. 100km급의 사거리와 마하 2급의 속도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스칸데르 미사일 여러 발을 아제르바이잔을 향해 발사했지만 전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문제투성이고 쓸모가 없다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 같은 전과는 그동안 요격이 곤란한 고성능 무기로 알려졌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실제로는 요격이 매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 사이의 갭이 매우 큰 까보러인 것 같습니다. 야,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거 거의 뭐 게임 체인저다라고 생각을 해왔죠. 마치 판치르 지대공 방공 시스템, 야전 방공 시스템이 거의 뭐 무적에 가까운 야전 방공 시스템, 가성비 짱인 야전 방공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매일 두들겨 맞고 폭파되고 또 파괴되고 못 맞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중동 지역에서 리비아에서 시리아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이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죠. 이게 편심 탄도 비행을 한다. 그래서 북한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래서 2018년이죠, 2019년이죠. 이 불상의 미사일 해서 쏘았는데 우리가 뭐 불상이다 해서 뭐 부처님이 올라가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다. 이게 뭐냐? 쏘았는데 탄도미사일은 발사를 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딱 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정점을 찍고 그러면 내려올 때는 이 지점으로 내려오겠다. 그럼 여기다가 방공 시스템을 요격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요격을 시키자. 계산이 나오는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요격을 하기 힘들 뿐이죠.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렇게 해서 요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 쏘았습니다. 정점을 찍었습니다. 내려올 때 그러면 여기로 내려오겠네 라고 해서 여기서 미사일을 미리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거 쑥 해가지고 물수제비 같이 한번 퉁 튕기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격 미사일이 미리 그 자리를 잡고 이쪽으로 날아오다가 얘가 지금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요격을 할 수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선전해왔고 그렇게 인식을 해왔던 미사일이 바로 이스칸데르인데 이번 지난 11월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이게 판판이 요격됐다 이겁니다. 그것도 요격한 미사일이 너무나 우수한 뭐 미국의 패트리어트 3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의 에로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군함에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바락이라는 미사일입니다. 바락-8. 이거 이제 인도가 이스라엘에게 의뢰를 해서 자기네들 군함에 갖다 붙이려고 바락-8이라는 미사일을 인도의 개발비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아르메니아에도 팔았는데 아니 이게 날아가다 바락-8이 얼마나 제가 봤을 때 뭐 이랬냐 싶을 정도의 미사일인데 왜냐? 지대공 미사일인데 속도가 마하 200가 안 됩니다. 마하 2면 미사일로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칸데르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요격을 다 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제 결국 분석해보면
이 탄도미사일은 결국 속도가 빨라서 요격하기 힘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도가 빠른 것과 함께 각도를 비틀어 가지고 편심탄도 비행을 시켜서 요격을 못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각도를 비트는 상황에서 한번 퉁기는 상황에서 속도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이한테도 격추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락 같은 경우는 패트리어트 3처럼 직격탄, 사드처럼 직격탄도 아니고 파편탄입니다. 파편탄, 패트리어트 2 뭐 이런 것들처럼 파편탄도예요. 파편탄도에도 이 정도로 격추될 정도면 이게 속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각도 비틀어서 여격 안 당한다고 편심탄도 퉁 하는 바람에 속도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이짜리 지대공 미사일한테도 다 격추돼 버렸다. 라는 게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실체였다. 실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는 사실은 이 아제르바이잔은 친터키 국가고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총리가 열받아가지고 이거 완전 꽝이다 라고 비난했더니 이 러시아에서는 무슨 소리냐 쏜 적도 없으면서 왜 거짓말하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정말 쏘아서 하나도 전과를 못 올리고 다 두들겨 요격되어 버렸다 라는 게 나와버렸으니까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모든 것은 카탈로그를 믿으면 안 된다.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라는 까보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북한이 북한판 익스칸데르 많이 만들었는데 야 그거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투에도 요격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궁 우리 국산 M셋 만들었죠. 여기에 전부 요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북한판 익스칸데르까지 해서 기분이 좋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인접 지역의 핵실험 여부를 확인할 때 투입하는 기상정찰기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IAEA 핵사찰을 거부한 이란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적성 국가가 플루토늄 추출이나 핵실험과 같은 핵 관련 활동을 벌일 때 대기 중의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가 페르시아만에 나타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 제55 정찰 비행단 소속의 WC-135W 기체번호 61-2667 기체는 지난 3월 1일 이스라엘 상공에 나타난 뒤에 다음 날인 2일 오후 쿠웨이트 해안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제논이나 크립톤과 같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핵활동 이후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해 적성국의 핵활동 여부 그리고 유형을 조사하는 특수 정찰기인데요. 이 정찰기가 페르시아만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란이 모종의 핵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 정찰기와 더불어 RC-135V 리벳 조인트 신호정보 정찰기, E-11A 공중통신 중계기도 페르시아만에 함께 전개시켰는데요. 이는 미국의 대이란 감시정찰 체계가 크게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란에서 모종의 이상 징후가 식별되고 예고됐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IAEA의 핵사찰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와 핵 관련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 때문에 조만간 이란이 핵실험 등 모종의 도발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콘스탄트 피닉스라는 정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적의 정세를 정찰하는 게 아니고 대기 중에 있는 인공 방사성 동위 원소를 포집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런 원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고 뭔가 핵 실험을 했을 때 또는 핵을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이런 핵 관련 활동을 할 때 제논, 크립톤 이런 이제 인공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원소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포집해서 분석해서 얘들 지금 플루토늄 추출하고 있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핵 실험했네. 그런데 이번엔 플루토늄 탄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페르시아만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리벳 조인트 신호정보 감청 정찰기도 같이 떴습니다. 그리고 통신 중계기도 떴습니다. 신호정보 이 감청 정찰기가 떴다는 것은 지금 이란 지역의 통신 이런 것들을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도대체 얘들이 뭘 꾸미고 있는가 이걸 알겠다는 것이고 또 이 통신 이 중계기 E-11이 떴다는 것은 이 지역에 지금 미군의 또 미국 동맹국의 이 항공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작전을 하면서
본토로 또는 이 정보 분석 사령부로 통신을 계속 보내는 이 통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한두 대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본부하고 사령부하고 통신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고 또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통신 중계기까지 넣어서 우리로 치면 휴대폰 중계국 기지국 해가지고 이제 중계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떠서 지금 이란을 감시정찰하고 있는데 이란이 IAEA 핵사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핵시설에 있는 IAEA에서 설치한 CCTV 전부 다 철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 본토에서는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 페르시아만에 이란 근처에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어요. 니미츠가 있다가 지금 그 샌디에고로 돌아왔죠. 그리고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교대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없죠. 그래서 본토에는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긴급하게 갔는데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근미래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까지 이 지역에 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이런 항공모함들이 집결하고 또 이 핵 관련 정찰 자산들이 집결하고 거기에 통신 중계기까지 떴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군 동맹국 정찰기 또 항공기 전투기들이 이 지역에 집결하고 있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이란 이 지역에서 어떤 전운이 불지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데 또 이란은 이 핵 커넥션이 북한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불똥이 한반도로도 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역의 정세 여러분들께 집중 서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